우리는 바쁘게 산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을 준비하느라 숨 돌릴 틈도 없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스친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짜 의미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에 하루하루를 바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정받기 위해,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인생은 점점 멀어져 간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부질없이 쏟아붓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리고 그걸 내려놨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나눠보려 한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에 시간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첫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이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진심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먼저 떠올린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 직장을 다니면 인정받을까? 결국 나는 사라지고 남의 기대만 남는다. 사는 방식은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가 짜준 각본을 그대로 연기하는 중이다. 그게 반복되면 나중엔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된다. 둘째, SNS에서의 인정 욕구다. 사진을 올리고 반응을 기다리고 숫자에 기분이 흔들린다. 좋아요 수가 적으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많이 받으면 우쭐해진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리 구조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확인받아야만 안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인정은 하루도 안 가서 사라진다. 그래서 또 올리고 또 확인하고 끝없이 반복된다. 그 안엔 나는 없고 보여주기 위한 나만 남는다. 셋째, 끝없는 비교다. 내가 가진 걸 보기보다 남이 가진 걸 더 크게 느낀다. 나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SNS에서 누군가의 성과를 보면 괜히 초라해진다. 비교는 방향 감각을 흐린다. 원래 가고 있던 길이 맞는데도 괜히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 비교가 습관이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자란다. 행복은 결국 사라진다. 넷째, 남에게 증명하려는 태도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더 많은 걸 하게 된다. 사실은 괜찮은데도 안 괜찮은 척하면서 더 과하게 애쓴다.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불안이다.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침묵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 말 없이도 묵직한 사람은 이미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다. 이미 마음이 멀어졌는데도 괜히 미안해서 계속 연락한다. 불편한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고 맞추고 참고 피곤해진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관계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적더라도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섯째,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완벽주의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끝없이 몰아세운다. 하나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흠이 보이면 결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주의는 실행을 막는다. 시작을 못하게 만들고 끝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 완벽하게 하려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우리는 왜 이런 부질없는 것들에 집착하려고 하는 걸까? 위 리스트는 여러 가지지만 핵심 원인은 한 가지다. 바로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면 결국 그 답을 타인의 시선에서 찾게 된다. 남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무시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진다. 그렇게 기준이 외부로 넘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외부 통제 지향적 삶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루가 기분 좋고 반대로 무시당하면 기운이 빠진다. 자존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하게 되면 삶 전체가 그 피드백에 끌려다니는 구조가 된다. 그 구조 안에선 쉽게 불안해진다. 불안은 인간이 피하고 싶은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정은 일시적이고 타인의 관심은 금세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쫓게 된다. 이 과정은 중독처럼 반복된다. 좋아요 수에 만족했다가 금세 더 많은 숫자를 원하게 되고, 새로운 성과를 낸 후에도 곧 허무함이 찾아온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반복 구조다. 뭔가를 성취하거나 인정받으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자극에 익숙해지면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자극을, 더 강한 성과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아의 왜곡이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히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타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타인이 바라보는 이미지에 맞추려 할수록 진짜 자아는 점점 흐려지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모르게 된다. 카미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모순을 부조리라고 표현했다.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과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는 세계 사이의 충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바깥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그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의미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헛된 것을 좇는다. 결국 핵심은 이거다. 삶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기준을 바깥에 두는 순간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비교에 휘둘리고, 인정에 목마르고, 의미 없는 경쟁에 지쳐간다. 반대로 기준을 내 안에 두는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자유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면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말하고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너무 약하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바깥의 기준에 길들여지고 좋은 삶이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믿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으로 향하는 전환은 항상 실천이 필요하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쓰던 안경을 벗고 처음으로 맨눈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하다.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내 삶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내면의 가치를 다시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어떤 길을 갈 때도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는다. 그저 사회가 말하는 성공, 타인이 말하는 좋은 삶, 부모가 말하는 안전한 선택을 따라간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게 된다. 이 상태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처음부터 멋진 결정을 내리려 애쓰지 말고 일단은 자주 묻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일은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인가? 지금 이 선택에 내 마음은 편안한가? 만약 이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중심을 되찾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SNS를 끄고 휴대폰을 멀리하고 자극 없는 공간에서 생각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상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 살고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조차 타인의 생각과 기준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진짜 혼자의 시간은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처음엔 불안하다. 괜히 무기력해지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가짜 욕망과 진짜 욕망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타인이 부러워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명품 가방, 고급 아파트, 잘 나가는 직장 같은 것들은 사회 전체가 이건 좋은 거야라고 말해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의미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진짜 욕망은 조용하고 오래가고 남이 몰라도 괜찮은 것이다. 가짜 욕망은 시끄럽고 비교를 부르고 누구나 알아봐 주길 바란다. 두 가지 욕망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 진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가짜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성취를 이뤄도 결국 공허하다. 이 차이를 알아채는 능력이야말로 내면의 힘이다. 네 번째는 서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나는 늘 뭔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반복될수록 현실이 된다. 문제는 이 이야기들이 대부분 남의 기준에서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내면의 전환은 단순한 정보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서사의 교체를 포함해야 한다. 나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보여주기보다 느끼는 삶을 원한다. 나는 느리지만 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고 반복해서 자기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바깥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작고 사적인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다. 우리는 대단한 순간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지만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건 일상의 반복이다. 혼자 조용히 마시는 차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삶의 질감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좋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삶이 조용하지만 단단해지고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충만해진다. 내면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건 결국 거창한 이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작고 느린 감정들을 다시 감각하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은 방향의 전환이자 존재의 전환이다. 외부가 시끄러울수록 내면은 더 조용해져야 한다. 세상이 무언가 되라고 강요할수록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그 질문 끝에 서 있는 사람만이 부질없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건져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쏟고 있는 노력은 진짜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이 박수쳐 주길 바라는 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쇼가 끝났을 때 무대 위에 나는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다. 박수 대신 침묵 속에서도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그 침묵을 견딜 준비가 돼 있는가?